안녕하세요, 닥터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칼슘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부작용 없이 최적의 용량이 되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은 당연히 꼭 필요한 영양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마그네슘과 함께 먹었을 때 서로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비타민 D와 먹었을 때도 굉장히 효과가 좋죠. 아주 분명히 필수 영양소인 거는 확실합니다. 우리 뼈 하면 뭐예요? 10명이면 10명 모두 다 칼슘을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으로는 남녀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성인은 약 700mg 정도를 먹으라고 하고요. 이제 청소년기나 임산부 또 이제 젖을 먹이는 수유부, 골다공증 환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g이나 아주 많게는 한 1.3g까지 먹으라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칼슘을 많이 먹게 되면 부작용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결국 칼슘도 돌이니까 이 돌이 낀다. 혈관이 석회화될 수 있다. 혈관이 딱딱해질 수 있다 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CT를 찍으면 막 혈관에 하얗게 돌이 생긴 것들이 종종 보이게 되죠. 혈관이 딱딱해진다. 콩팥에 부담이 된다.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고 콩팥에 돌이 낄 수도 있고 칼슘 자체가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등등 아주 심각하고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칼슘을 먹으면 동맥경화가 는다,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에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이것들이 약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은 칼슘 영양제를 먹은 사람들 무려 3만 명 가까이 조사를 했더니 칼슘 영양제를 먹은 사람들은 20%나 심장질환이 더 많이 걸리더라. 더 좋아진다 아니고 더 많이 걸리더라는 거죠.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들, 그러니까 연세가 조금 있는 여성분들은 훨씬 더 많이 안 좋아지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논문이 지금 밝혀진 거 이거 하나가 아니라 찾아보면 수십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만 명의 사람들은 그러면 칼슘을 2g, 3g 엄청나게 많이 먹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700ml에서 한 1g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권장량만큼 먹었는데도 이렇게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서워서 먹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내 뼈는 누가 지키냔 말이죠. 내 뼈는 소중한데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701g 먹었더니 혈관에 안 좋다고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하냐.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적당한 용량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찾아보고 또 찾아보던 찰나에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과학적으로 소개해줄 만한 연구와 가이드가 있어서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지난번 오메가3 편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논문, 무려 미국의 6개 단체가 연구 논문들 수십 개를 검토하고 엮어서 만든 심장 질환자들에 대한 가이드인데요. 여기에 드디어 칼슘에 대한 논문을 두세 편 정도 같이 실어 놓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어떻게 해라 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가이드를 만든 거죠. 자, 이 가이드에서는 엄선된 2개의 논문을 예로 들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는 칼슘을 먹어서 심장질환이 줄어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두 번째는 칼슘을 좀 많이 먹었더니 심장질환이 늘더라. 그러니까 칼슘을 많이 먹는 거는 해롭다 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용량에 따라서 너무 적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다가 세 번째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미국 심장학회의 가이드가 그렇습니다. 도대체 적정량이 얼마냐를 알아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 근거 논문들을 제가 조금 더 펼쳐 보았습니다. 두 논문은 이렇게 있고요. 식이 칼슘의 양과 사망률의 관계라는 논문과 칼슘 보충제와 심혈관 질환의 관계라는 2개의 논문이고 이걸 채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그래프를 보면 뭔가 V자 모양, U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밑으로 내려가 있을수록 질병이 적게 걸린 것,
높을수록 질병에 많이 걸리고 사망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엄청 낮을 때도 그래프가 확 올라가고 칼슘이 엄청나게 많아져도 그래프가 확 올라가더라 라는 걸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식이 칼슘을 적게 먹을 때 약 20%까지 건강을 더 해치더라 라고 말하고, 그때 가장 낮은 지점은 약 800에서 900 정도,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칼슘을 한 800에서 900 정도 먹을 때가 가장 좋더라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두 번째 논문 결론으로 보충제로 700에서 1000 정도를 먹으면 심장과 뇌, 혈관에 안 좋더라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약간 내용이 이상한데? 첫 번째 논문은 한 8, 900 정도 먹으면 좋더라. 또 두 번째 논문은 한 700에서 1000 정도 먹으면 심장과 혈관에 안 좋더라.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 있는데, 바로 이 함정은 식이칼슘, 즉 내가 밥을 포함해서 먹는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먹었을 때 800 정도가 가장 좋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로 800 정도를 먹으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통상적인 식사, 그 다음에 간식 등을 했을 때 먹는 칼슘의 양은 대략 하루에 한 400mg 정도 됩니다. 확실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남은 400 정도만 먹으면 된다는 말이죠. 미국인들은 한 800에서 1000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영양제 포함해서. 그러니까 굳이 더 먹을 필요는 없죠. 미국은 막 음식들에도 칼슘이 첨가되어 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충 먹어도 한 800에서 1000 정도를 먹는다. 고기도 많이 먹고요. 우리나라는 한 400 정도는 먹고 한 400 정도는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식단으로 평소에 야채도 잘 먹고 우유도 잘 먹는다. 그러면 400도 필요 없고 한 200 정도 더 먹으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 거의 인스턴트를 먹고 빵 자주 먹고 아침을 거르고 우유는 잘 안 먹고 그런 식으로 칼슘 보충을 잘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한 600 정도를 채워주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칼슘을 막 그람 단위로 700 이상 거의 1g씩 드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내가 건강이 염려되어서 골다공증이 걱정돼서 다양하게 드시는데요. 이렇게 많은 칼슘은 오히려 마그네슘의 섭취나 다른 미네랄 섭취를 방해합니다. 같은 미네랄끼리는 서로 경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손해입니다. 또 같은 칼슘을 먹더라도 비타민 D를 같이 보충해주면 흡수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또 비타민 D는 칼슘이 그냥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뼈에 잘 가고 필요한 곳에 잘 가게 하기 때문에 혈관 석회화에도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무작정 걱정이 된다고 많이 먹는 것보다 이렇게 똑똑하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칼슘을 드시되 정리를 하면 400 정도 먹는 게 제일 유리하더라. 그 다음에 내가 식사를 잘하는 사람은 한 2, 300도 충분하더라. 내가 식사를 정말 못해서 칼슘을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한 600 정도가 적정량이 되더라. 먹고 싶은 사람들은 비타민 D를 같이 먹어서 효율을 올리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모두들 영양제를 똑똑하고 건강한 용량으로 부작용 없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